여러분 모임에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이 동창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눈에 띄지 않던 친구 한 명이 이번 동창회에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하더군요. 나이도 비슷하고 조건도 비슷한데 그 친구는 깔끔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서 와 정말 멋지다라는 찬사를 받았답니다. 말 한마디에도 품격이 느껴지고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또 다른 친구는 뭔가 주눅 들어 보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나이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은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임에 나갔을 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꾸미는 사람, 자기 관리의 달인. 60대 중반의 박정희 씨는 모임에서 항상 주목받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나이는 누구보다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외모와 태도만큼은 늘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도 정혜 씨는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와 계절에 어울리는 은은한 핑크색 스카프, 잘 다려진 트렌치 코트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정혜 씨를 본 친구들은 입을 모아 정말 멋지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정혜 씨의 멋짐은 단순히 옷차림 때문만이 아닙니다.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하고 피부 관리와 건강한 식단을 지키며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정혜 씨는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한 뒤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달 한 번씩 미용실을 방문해 헤어스타일을 정리하고 옷은 계절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정혜 씨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내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타인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들보다 더 예뻐 보이거나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같은 동창 모임에 나온 김영철 씨는 정혜 씨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아 몸이 조금 둔해 보였고 몇 년째 같은 옷만 입는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그냥 편한 게 최고야. 꾸미는 건 젊은 사람들 몫이지. 하지만 모임이 끝난 뒤 영철 씨는 다른 친구들에게서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모임에 참석했지만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혜 씨는 자기 자신을 가꾸고 존중하는 삶을 통해 타인의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영철 씨는 외모와 태도에서 조금의 차이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다른 인식을 가지게 만든 사례였습니다. 자기 관리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과 건강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젊은 시절처럼 무엇이든 시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기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혹시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변화해 보세요. 미용실에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하거나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외모와 건강을 가꾸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스스로의 변화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사람, 그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 얼마 전 한 동창 모임에서 김수영 씨는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친구들이 각자의 근황과 고민을 이야기할 때 수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가끔은 적절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상대방이 더 깊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고생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친구의 말을 들은 수영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정말 힘들겠다. 혹시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해봤어? 우리 아내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추천한 스트레칭이 꽤 효과가 있더라고. 수영 씨의 태도는 단순한 경청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이나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함으로써 대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의 분위기 역시 편안해졌고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반면 같은 자리에 있던 박명호 씨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했습니다. 명호 씨는 타인의 고민이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옛날에 그랬지라며 자신의 경험담으로 대화를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점점 명호 씨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꺼려했고 대화의 중심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태도는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수영 씨는 그의 경청과 공감 덕분에 모두에게 신뢰와 호감을 얻었고 명호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려다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게 된 셈이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고 반응하는 태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 보세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요? 그랬군요. 같은 짧은 반응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를 떠나 사람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마 생각지도 못한 좋은 관계와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작년에 있었던 동창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지훈 씨였습니다. 지훈 씨는 유난히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눈에 띄게 멋진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자리만 하면 주변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곤 했습니다. 지훈 씨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다들 건강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 한마디로 대화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잘 될 거야.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결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의 태도는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필요한 조언이나 도움을 자연스럽게 제공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라고 말하면 그는 웃으며 같이 산책 한번 갈래? 내가 아침마다 걷는데 정말 좋거든. 그거 하고 나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 라고 제안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친구들은 하나같이 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모임에 있던 강철수 씨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아무리 노력해도 살기 힘들어.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데 뭐 어떻게 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런 말들에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의 말투와 태도는 그 자리의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모임을 빨리 마치고 싶어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문제를 강조하기보다 해결 방법을 함께 찾으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혹시 최근 모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나요? 또는 주변 사람의 기분을 가볍게 만들어주기보다는 무겁게 만든 적은 없었나요?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세요. 단순히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이런 작은 변화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과 나를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긍정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 씨앗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얼마 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숙 씨였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에도 대화에 적극적이지만 이번에는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유난히 인상적이었죠. 정숙 씨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 배워보겠다고 결심한 게 바로 도예였어요. 처음에는 흙을 만지는 것조차 서툴러서 강사님께 혼인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연습했고 몇 년 후 작은 공방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엔 단순히 배우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내 손으로 만든 그릇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그릇을 보고 정말 따뜻한 느낌이 나요라고 말할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모임에 있던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정숙 씨의 경험 속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이야기는 나도 나이 들었다고 해서 멈출 필요는 없구나라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자리에서 김영수 씨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20년 전 직장에서 겪었던 성공담과 예전에 화려했던 일들만 이야기했죠. 물론 당시에는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가 조금 식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현재의 이야기가 없는 대화는 금방 흥미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꼭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새롭게 배운 취미, 나만의 일상에서 찾은 소소한 즐거움까지도 모두 훌륭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새롭게 시도한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운동을 배우든 새로운 책을 읽든 아니면 꽃 한 송이를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에게 영감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모두의 관심을 받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나를 위한 도전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모임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 중 하나는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것을 통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는 67세의 정영호 씨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 씨는 은퇴 후 무료함을 느껴 동네 도서관의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려는 마음이었지만 배우다 보니 영상 편집이나 사진 보정 같은 기술에 흥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정 씨는 이를 꾸준히 연습했고 지금은 손주들에게 자신의 편집 영상을 보여주며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어르신이 이런 걸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라는 손주들의 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죠. 이처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배우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분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뭘 더 배워라는 태도로 배움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익숙한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필요한 자세입니다. 혹시 요즘 어떤 것을 배우고 계신가요? 배우는 것은 결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태도는 우리를 더욱 젊게 만들고 세상과 연결되게 합니다. 음악을 배우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혹은 손으로 하는 취미를 시작하든 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삶의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열쇠가 됩니다. 당신도 이 열쇠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의 공통점을 통해 노후에 더 멋진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꾸미고 관리하는 사람,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배우며 삶의 활력을 더하는 사람까지. 이 5가지 공통점은 단순히 모임에서 주목받기 위해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래된 옷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혹은 요즘 관심 있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배워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더 빛나고 더 멋진 이유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조언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